지금 미국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직접 이제 한국산만 쓰겠다고 선언한 이후 미국의 젊은이들까지 길게 줄을 서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저는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백악관 브리핑룸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뭔가 이상했거든요. 평소 같으면 기자들이 웅성거리며 분주한 모습인데 그날은 묘하게 조용했습니다. 모두들 작은 목소리로만 이야기하고 있었죠.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이상하게 조용하네. 앞자리에 앉은 기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죠. 정말 그랬거든요. 평소 같았으면 벌써 무슨 말을 트위터에 올렸을 법한데 그날은 정적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뒤에서 누군가 농담처럼 말했죠. 설마 이번엔 외계인 만난 거 아니야? 기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퍼지려던 찰나 트럼프가 무대 위로 걸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 이건 한국산입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숨소리조차 사라질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저를 포함한 모든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한국산? 옆자리 기자가 속삭였습니다. 저 역시 어안이 벙벙했죠. 한국산? 갑자기 왜 그 말을 꺼낸 걸까? 트럼프는 다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설명은 한국산으로 하겠습니다. 이게 진짜니까요.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반짝이는 작은 물건을 조명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금속성의 광택이 도는 작은 장치였습니다. 그 순간 브리핑룸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카메라가 급하게 줌인됐고 기자들은 황급히 메모하고 사진을 찍었죠. 백악관 관계자들조차 당황한 듯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 역시 바로 휴대폰을 꺼내 편집장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는지 들으셨어요? 한국산이 뭐라고요? 주변에서도 다들 놀란 목소리로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농담 아니야? 진짜야? 트럼프가 지금 한국산이라고 말한 거야? 하지만 트럼프의 표정을 보니 진심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농담할 때의 가벼운 표정이 아니라 진지하고 확신에 찬 눈빛이었거든요. 그가 들고 있던 물건에선 뭔가 특별한 느낌이 확연히 전해졌습니다. 브리핑이 끝난 뒤에도 기자들은 자리를 뜨지 못했습니다. 다들 전화를 걸고 문자 보내며 정신이 없었죠. 지금 당장 한국 관련 주식 조사해봐. 삼성전자, LG전자 주가 어떻게 되고 있어?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트럼프의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이건 한국산입니다. 무언가 엄청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 같았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뒤집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뉴스보다 먼저 눈을 떴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내리고 TV를 켜니 이미 방송은 트럼프의 한국산 발언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트럼프 발언, 아시아 증시의 충격, 한국 기술, 세계 중심으로 부상. 뉴스 속 자막들이 연이어 뜨고 있었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뉴욕 증권거래소였습니다. 생방송 화면에 잡힌 모습은 충격 그 자체였죠. 거래소 내부가 혼란에 빠진 상황. 개장과 동시에 들린 첫 외침은 이랬습니다. 한국산 통일 제품 주식 전부 사들여. 비트코인 팔아서라도 매수해. 제발 우리까지만 주세요. 증권맨들의 눈빛이 마치 콘서트에 온 팬들 같았습니다. 한 남성은 울먹이며 소리쳤죠. 진심입니다. 난 진짜 한국산을 원해요. 무언가 신성한 무기를 찾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거래소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는 점점 기이해졌습니다. 트럼프 형님 진짜 인정합니다. 이 형 뭘 좀 아네. 어떤 투자자는 모니터에 태극기를 붙이며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내 재산은 김치와 함께 갑니다. 김치와 함께?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정말 김치를 파는 장면이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거래소 복도 한쪽에서 실제로 김치를 팔고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김치를 사갔습니다. 이거 진짜 한국에서 온 거예요? 맞습니다. 어젯밤 한국타운에서 공수한 거예요. 하나 주세요. 아니, 2개 주세요. 그리고 이어지는 외침. 대한민국 만세. 한국과 결혼하고 싶어요. 한국어 어디서 배워요? 모두 진심이었습니다. 미국은 지금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 시작은 단 하나의 말, 이건 한국산입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저는 뉴욕 증권거래소 앞에 직접 나가봤습니다. 생중계로 보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월스트리트 전체가 마비 상태였습니다. 트레이더들뿐 아니라 일반 시민들까지 몰려와 길이 막혀 있었고 거리는 한국산을 주세요 라는 외침으로 가득했죠. 처음엔 시위인 줄 알았습니다. 팻말을 들고 모여있고 소리치고 박수를 치는 모습이 익숙한 장면이었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들어보니 전혀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김치 어딨어요? 이거 진짜 한국산 맞아요? 한국 제품이면 무조건 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인기나 트렌드가 아니었습니다. 광기였고 집단적인 흥분 상태였습니다. 미국인들이 한국산 제품에 이토록 열광할 거라고는 단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군중 속 한 트레이더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거죠? 그는 어깨를 들썩이며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너무 가지고 싶어졌어요. 막 갖고 싶고 써보고 싶고 뭐라도 한국산이면 돼요. 진짜 이상하죠? 그의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절박함까지 느껴졌습니다. 거래소 안으로 들어가 보니 그 열기는 더 심했습니다. 대형 전광판엔 한국 관련 주식 연속 상한가라는 문구가 계속 떴고 통로마다 사람들이 서로 한국산 정보를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야, 이거 진짜 한국 기술이래. 이거 쓰면 전기요금이 13로 줄어든다더라. 한 여성 트레이더는 책상에 태극기 스티커를 붙이며 말했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한국과 함께 갈 거야. K드라마, K팝만 있는 게 아니었네. K기술이 진짜였네. 누군가는 아예 김치를 박스째로 들고 오고 있었고 어떤 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한국산 하나만 주세요라고 외치고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었죠. 그날 밤 백악관에선 긴급 안보 회의가 열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회의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산 통일 제품에 대한 전략적 분석이었습니다. 대통령 직속 과학기술자문위원회가 처음으로 한국 제품에 대한 정식 보고서를 제출했고 결론은 간단했습니다. 이 기술을 미국이 확보하지 못하면 향후 10년간 에너지 안보에 심각한 타격이 발생할 수 있다. 그 말 한 줄에 미국 정치권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특히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즉각 공동 TF를 구성했고 해당 제품을 한국에서 긴급 도입하기 위한 법안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제가 만난 국방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술 주권의 위기에 놓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기술이 아니라 우리 체계가 따라갈 수 없는 구조적 우위가 존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 내에서 이 기술을 따라잡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배워야 할 선진국입니다. 그날 미국 전역의 방송이 같은 문장을 반복했습니다. 미국이 한국 기술을 공식 인정했다. 저는 기자로서 그리고 미국 시민으로서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자부심도 있었지만 자극도 컸고 동시에 신뢰와 존중이 생겨났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 작고 조용한 기술 강국이 드디어 세계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건 단 하나의 말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산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있은 지 일주일 후 워싱턴 D.C.는 또 한 번 뒤집혔습니다. 이번에는 국회의사당에서 한국산 제품 사용 촉진법이라는 이름의 법안이 공식 발의된 겁니다. 처음 들었을 땐 저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한국산을 더 사자는 법안이 미국 의회에서 나오다니요. 하지만 그건 단순한 수입 장려 정책이 아니었습니다. 국방, 에너지, 교육, 공공기반 시설에 이르기까지 한국 기술을 도입하고 심지어 한국식 기준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죠. 기자석에 앉아 초안을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한국은 이제 기준입니다. 법안 1조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은 미래 산업에서 생존하기 위해 기술 강국 대한민국과의 전략적 협력을 최우선으로 삼는다. 이날 회의장에는 놀라운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함께 일어나 기립박수를 친 것입니다. 양당이 하나가 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뉴스가 보도됐고 회의 장면은 유튜브와 SNS를 통해 순식간에 퍼졌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뒤 한 공화당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만했어요. 한국은 조용히 그러나 아주 강력하게 준비해왔더군요. 더는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닙니다. 회의장에서 나와 백악관 방향으로 걷던 중 또 하나의 기이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 몇 명이 한국 대사관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찍이 따라가며 확인했죠. 그들은 한국 대사관 부근의 한 호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정보통을 통해 입수한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비공식적으로 한국 측에 협력 요청을 보냈다는 것이었습니다. 내용은 한국산 통합형 스마트 에너지 장치를 미군 전략기지에 시험 도입하고 싶다는 제안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새어나간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CNN은 단독 보도를 통해 이 사실을 전했고 백악관은 처음엔 부인했지만 결국 확인해줬습니다. 그 이후 모든 언론이 일제히 논조를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한국은 미국의 기술 교사다. 이 표현이 화제가 되었고 미국 각지에서 한국 관련 책과 다큐멘터리가 폭발적으로 팔려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한국은 더 이상 조용한 아시아의 나라가 아니다. 그들은 조용히 세계를 설계하고 있다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국민 반응도 놀라웠습니다.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는 한국과의 기술 협력을 헌법에 명시하자는 청원까지 올라왔고 48시간 만에 100만 명 이상의 서명을 받았습니다. 제가 만난 한 MIT 교수는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패러다임 전환의 한가운데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강대국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다른 방식으로 세계를 주도하고 있어요. 기술력과 윤리, 효율과 정직함. 그건 단순한 도약이 아니라 문명의 진화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날 밤 저는 기사 마지막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세계는 한국을 따라가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되돌릴 수 없다. 그리고 여전히 귓가에 맴도는 한마디. 이건 한국산입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한 달 후 워싱턴 D.C.는 또 한 번 충격적인 발표로 요동쳤습니다. 백악관 공식 기자회견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 언론 앞에 나섰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숨죽인 가운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기술 기준을 따르겠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카메라를 놓쳤고 누군가는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역시 놀란 나머지 메모도 멈췄습니다. 그런 말이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나올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거든요. 그날 발표된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의 통합형 스마트 에너지 장치를 중심으로 한 기술 표준을 미국의 연방 기술 기준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단순히 제품 수입을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정부 시스템에 아예 통합하겠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어진 발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보는 창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미국이 세계를 이끈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젠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이 트럼프 발언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CNN, BBC, 알자지라, NHK 등 전 세계 주요 언론이 긴급 특보를 내보냈습니다. 미국 한국 기술 기준 도입 공식 선언이라는 헤드라인이 동시에 떴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 백악관 정책실 한 관계자와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우리도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제품을 써보고 구조를 분석하고 실험실 결과를 확인했을 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짜입니다. 수십 년 앞서 있는 기술이에요. 그의 말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까운 경외감이 느껴졌습니다. 이후 미국 내 여론은 폭발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CNN 시청자 투표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89%가 한국 기술의 기준 도입은 옳은 결정이라고 응답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한국산 기준 시대라는 해시태그가 1위를 차지했고 각종 밈과 패러디 영상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화제가 된 영상은 이거였습니다. 한 남성이 냉장고를 열며 말합니다. 이거 미국산이야? 그리고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쉽니다. 그러더니 다시 열고 말합니다. 이건 한국산이지? 아, 살았다. 짧은 10초짜리 영상이었지만 수천만 회 조회수를 기록했죠. 심지어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 사진 속에서도 변화가 포착됐습니다.
기존에 놓여있던 미국 깃발 옆에 태극기가 나란히 걸려 있었고 대통령의 책상 위에는 한국 기업의 로고가 박힌 소형 장비가 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질문하자 백악관 대변인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아끼는 장치입니다. 출근하자마자 항상 먼저 작동시키는 물건이죠. 워싱턴 거리 곳곳에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간판을 내건 상점들이 급속도로 늘어났고 한국 기술과 문화를 소개하는 특별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심지어 한 초등학교에서는 한국어를 제2외국어로 지정하고 대한민국 기술의 날을 기념일로 삼았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 내에서 한국 기준 시대라는 말이 공식처럼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그 한마디 이건 한국산입니다. 그건 단순한 제품 설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시대의 방향을 바꾸는 신호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백악관 인근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그 공간에서 뜻밖의 대화를 엿듣게 됐죠. 바로 옆 테이블에서 두 남성이 속삭이며 말하고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분명 백악관 출입증을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회의 그 사람도 온다더군. 진짜야? 직접 나타난다고? 순간 저는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라면 설마 트럼프? 저는 침착한 척 커피를 홀짝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말했죠. 비밀 회의실 11시. 장소는 예전 캠프 데이비스 코드룸. 회의에 참여할 순 없었지만 그 주변을 지켜볼 수는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캠프 데이비스 인근으로 이동했고 차 안에서 몰래 대기했습니다. 10시 50분쯤 검은 SUV 차량 여러 대가 줄지어 도착했고 그중 한 대에서 트럼프가 내리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순간 저는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회의는 약 3시간 정도 진행됐다고 합니다. 저는 그 시간 동안 근처에서 정보를 수집했고 회의에 참석한 내부자 한 명과 다음 날 아침에 접촉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익명을 전제로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회의 내내 진지했습니다. 어떤 농담도 없었고 오히려 감정이 억눌린 듯한 모습이었죠.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그의 첫 마디였습니다. 이제 한국 없이는 미국도 없다. 저는 이 말을 듣고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던 인물이 그렇게 말하다니요. 그 관계자는 이어 말했습니다. 회의 참석자 대부분이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자존심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날 회의에서 가장 중요한 결론은 한국 기술을 미국 방위산업 시스템에 직접 적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스마트 에너지 장치는 군 기지의 전력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해킹에도 강한 보안 구조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과학기술국의 보고서는 이렇게 요약됐습니다. 기존 미국산 장비 대비 3배 이상의 효율성, 유지보수 비용 14 수준, 실전 배치 가능성 90% 이상. 이후 CIA는 한국 기업과의 비공식 접촉을 통해 기술 협력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역사상 적어도 최근 수십 년 내에 외국 기술을 기준으로 삼는 상황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저는 회의가 끝난 다음 날 백악관 관계자와 통화할 수 있었고 그는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변했습니다. 그날 회의 후 집무실에 돌아오자마자 통역을 불러 한국 기술 논문을 직접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말했죠. 앞으로는 한국어를 배워야 할지도 모르겠군. 며칠 후 그 보도가 실제로 나왔습니다. 백악관 내에 한국어 강사가 배치되었고 일부 참모들이 한국 기술 관련 용어 교육을 받고 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 뉴스의 제목은 이랬습니다. 백악관, 이제는 한국어 시대. 이후 트럼프는 또 하나의 결단을 내립니다.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의 부속 장비에 한국산 부품을 장착하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이 지시는 보안상 철저히 비공개였지만 제가 만난 국방부 소속 기술관은 말했습니다. 그 결정은 매우 파격적이었습니다. 미국산만 쓰던 규정을 깨트린 것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다들 수긍했어요. 왜냐면 그게 가장 안전했거든요. 그렇게 미국 최고 권력자조차 한국 기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직접 사용하기 시작한 순간 저는 그 장면이 역사의 전환점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시작은 단 하나의 말이었습니다. 이건 한국산입니다.
백악관에서의 충격적인 회의 이후 미국 사회 전반에 한국 충격파가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적인 순간은 어느 날 갑자기 터졌습니다. 인터넷에 백악관 내부 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가 유출된 겁니다. 처음엔 단순한 루머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곧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CNN 등 주요 언론이 해당 문서의 진위를 확인했고 백악관은 공식 부인 없이 내부 보안 점검에 들어갔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사실상 사실이라는 의미였죠. 그 문서의 내용은 미국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한국산 통합형 스마트 에너지 장치는 미군의 전략 장비로도 활용 가능하다. 기술의 정밀도, 보안성, 확장성 모두 미국 기준을 초과했다. 해당 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면 미국은 향후 20년간 기술적 독립을 유지할 수 없다. 이 문장들이 실제 미국 국가안보회의 문서에 적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미국 사회는 전례 없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SNS에서는 이제 한국이 미국을 구한다는 해시태그가 등장했고 월가의 투자자들은 연일 한국 관련 자산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한 투자 전문가는 방송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이건 기술 이상의 문제입니다. 신뢰의 이동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안전하다는 말을 들으면 한국을 떠올립니다. 그 여파로 한국 기업의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뉴욕 증권거래소에선 한국기술 테마 펀드가 신설됐습니다. 그 펀드는 개장 당일 사상 최고 가입률을 기록하며 1시간 만에 마감됐죠. 기술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언어, 교육, 정책까지 번져나갔습니다. CNN은 긴급 특집으로 K-임팩트라는 다큐멘터리를 편성했고 하버드 대학교는 코리어 테크놀로지 언드 에식스라는 신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백악관 내부의 반응이었습니다. 유출된 회의록 뒷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제 미국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한국과 손잡는 것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생존의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한국과의 기술 협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모든 부처는 이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라. 그 문장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자필 서명이 있었다고 합니다. 붉은 잉크로 굵게 적힌 서명이 사진과 함께 퍼졌고 이를 본 많은 미국 시민들은 감정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드디어 누군가가 진실을 봤다. 우린 지금까지 너무 늦게 알아챘던 거야. 심지어 뉴욕타임스는 일면에 이렇게 썼습니다. 미국은 스승을 맞이해야 한다. 그리고 그 스승은 한국이다. 저는 그 신문을 손에 든 채 거리를 걸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상상할 수 없는 문장이었죠. 그러나 지금은 너무도 당연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변화의 시작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건 한국산입니다. 백악관 회의록 유출 사건 이후 저는 미국 사회의 진짜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젊은 세대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빠르고 솔직했고 무엇보다 감각적으로 한국을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레딧에서는 미국에서 태어난 게 후회된다는 제목의 글이 하루 만에 수십만 개의 공감을 받았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지금쯤 최신 기술을 당연히 누리고 있었을 텐데. 트위터에는 나도 한국어 배우고 싶다는 글이 쏟아졌고 틱톡에서는 한국 제품 언박싱 영상이 하루 만에 수천 개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죠. 모두 진심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뉴욕에 있는 한 대학교를 찾았습니다. 캠퍼스 곳곳에서 학생들이 서로 한국 관련 정보를 나누고 있었고 도서관에는 한국 기술 관련 서적들이 진열된 특별 코너까지 생겼습니다. 한 학생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배워야 할 언어는 한국어입니다. 기술도 문화도 미래도 거기 있어요. 더 놀라운 건 한국어 학원이었습니다. 맨해튼 중심에 위치한 이 학원은 등록자가 폭증해 수강 대기자가 4,000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학원 원장은 말했습니다. 작년만 해도 한 달 수업이 $300였는데 지금은 2배가 되어도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심지어 부모와 자녀가 같이 배우는 경우도 있어요. 이 변화는 교육계로도 번졌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는 한국어와 한국 기술 관련 과목을 확대 편성했고 MIT는 한국 기업과 공동 연구소 설립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내에는 K-테크 이노베이션 랩이라는 이름의 전용 공간이 생겼죠. 심지어 한 중학생은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래엔 한국어를 못하면 취직도 어려울 것 같아요. 문화도 뒤따랐습니다. 뉴욕 타임스퀘어에는 한국 전자제품 광고가 점령했고 K기술을 믿습니다라는 슬로건이 곳곳에 붙었습니다. 한 카페에서는 한국산 장비 사용 중이라는 안내문까지 붙었죠. 그리고 사람들은 단순히 좋아한다는 수준을 넘어 믿는다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기술은 믿을 수 있어. 한국이 만든 거라면 안심돼. 그날 저녁 저는 지하철역에서 한 청년을 만났습니다. 그는 셔츠에 태극기 배지를 달고 있었고 스마트폰 케이스엔 Made in Korea라고 큼직하게 적혀 있었죠. 왜 그걸 달고 있냐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자랑스럽잖아요. 요즘 미국에서 제일 멋있는 게 한국이에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국뽕이 아닙니다. 진짜 변화이고 세대 전체가 움직이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변화는 아주 작은 말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이건 한국산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아침처럼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 뉴스 헤드라인은 한 가지 공통된 단어로 도배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BBC는 세계가 한국을 기준 3다라는 타이틀로 긴급 뉴스를 내보냈고 CNN은 미국 대통령이 선언한 기술 패러다임의 전환점이라는 자막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가지 장면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특별 기자회견. 바이든 대통령이 단상에 올라 역사적인 한 문장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 함께하겠습니다. 기자들은 숨을 죽였고 화면 속의 대통령은 단호하고 침착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단순한 기술 협력국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먼저 걷고 있는 나라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들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습니다. 오늘부터 미국 연방정부의 모든 기술 정책은 한국 기술 기준을 따를 것입니다. 이 발표가 끝나자마자 유럽 각국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의 장관들이 일제히 한국 기술을 도입하는 것에 전향적이라는 입장을 밝혔고 일본에서도 이례적으로 한국 기술의 진보는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는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중국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일부 관영 매체에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 검토 필요라는 제목의 기사가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의 사실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미래를 이끈다. 저는 그날 밤 워싱턴 한복판에서 열린 자발적 시민 행사를 취재하러 나갔습니다. 이름하여 코리아 나잇. 행사장엔 한국 음식, 한국 음악, 그리고 한국 제품이 줄지어 있었고 시민들은 태극기 3개 야광봉을 들고 코리아를 외치고 있었습니다. 무대에서는 미국 출신의 젊은 뮤지션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한국처럼 되고 싶어요. 더 똑똑하게, 더 깨끗하게, 더 따뜻하게. 관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고 저는 그 소리 속에서 하나의 흐름을 느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라 진심에서 비롯된 존경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미국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한국산 전자제품이 정부 입찰의 기준이 되었고 공립학교에는 한국어 체험주간이 생겼습니다. 심지어 국방부에서도 매년 한국과의 기술 협력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게 되었죠. 미국의 한 고위 관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자존심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말든 한국은 이미 도달했고 우리는 이제 배워야 할 입장입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처음 트럼프가 손에 들고 있던 그 작은 장치를 떠올렸습니다. 모든 시작은 거기서부터였죠. 반짝이는 금속 하나, 그리고 그가 말했던 단 하나의 문장. 이건 한국산입니다. 그 말이 전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기술, 문화, 윤리, 교육, 그 모든 기준이 하나의 나라로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